뉴스 보고 나서 진짜 충격 많이 받았어요. 인천에서 발생했던 사제 총기 사건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저는 아들을 죽였다는 것에 좀 방점을 두기보다는 그 손주가 보고 있는 앞에서 그 아버지를 살해했다라는 게 오히려 더 좀 충격이더라고요. 이 사람 무슨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닌가라고 공포심도 좀 느꼈었고, 그 다음에 저 애기는 어떻게 살지? 라는 혹은 그 아내는 그 충격을 어떻게 감당하고 살지? 오히려 좀 안타까운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랬을 경우 좀 처벌이 더 가중되겠죠? 범죄에 대한 중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벌이 가중되는 거는 양형적인 요소니까 당연한 건데, 지금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간혹가다 기사도 좀 잘못 쓰는 것 같아요. 직계존속 살인 사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기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건 직계존속 살인 사건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인을 보통 두 가지로 얘기하거든요. 보통 살인 사건하고 직계존속에 대한 존속 살인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존속은 위를 얘기하는 거고 자신의 밑에 있는 아들이나 손자는 비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사건인데, 우리가 비속 살해 사건은 없기 때문에 이거 그냥 일반 보통 살인 사건으로 갈 거고, 그냥 양형에 있어서만 좀 차이를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존속 살인 사건처럼 가중 처벌받는 범죄는 아니에요. 며느리하고 이제 손주도 살해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게 가중처벌 요소가 또 될까요? 당연히 가중 처벌 요소가 됩니다. 계획성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다른 다수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같은 경우는 가중 요소로 처벌을 하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누구 한 명 죽이고 더 다른 사람 죽이려고 했어. 실제로 만약에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했었다라면 아마 살인 미수가 될 건데, 기사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거기까지 간 것 같지는 않고, 보니까 피해자들이 했었던 이야기가 자기네도 죽이려고 했었던 게 사실인 것 같고, 자기네도 죽이려고 총을 겨눴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한다면은 양형적인 요소에 있어서 좀 아마 엄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총으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도 되게 충격적인 부분이 하나인데, 이게 살해 도구도 양형 요소 중에 하나일까요? 그럼요. 위험한 무기는 당연한 거고, 사실상 총기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허용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총기 관련돼 가지고 이걸 준비해서 가져갔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건 죽일 목적으로 당연히 가져간 거 아니야라고 해서 계획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전에 어떤 준비를 다 했다든지 아니면은 범죄에 대한 중대나 아니면은 엄중한, 그러니까 타인까지 다 피해를 볼 수 있은 이런 상황들이 발견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 더 세게 처벌받을 겁니다. 잠깐만 얘기해 드린다고 하면은 그 기네스북에 오른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 경찰관이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총기로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사건이 우리나라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는 사실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총기 사건은 간혹가다 발생을 하긴 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폐륜적인 사건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여론이나 언론에서는 무조건 사형이다, 아니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측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예측 진짜 어렵죠. 예측은 어려운데 아마 이 사건은 검찰에서는 당연히 사형을 구형을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되게 충격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것도 충격적인 건데, 아들이 뭔가 폐륜적인 행동을 하거나 이래서 죽인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보복 감정 때문에 죽인 것도 아니고, 심지어 어떤 상태로 죽였냐면은 그 아내와 그 사람의 자식, 그러니까 피해자분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는 손주가 되겠죠. 그 보는 앞에서 쏴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것도 본인 생일날 생일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던 아들을 대상으로. 이렇다고 하면은 검찰에서는 당연히 범죄에 대한 중대성을 생각을 해서 이거는 사형을 구형한다라고 할 거고, 법원 입장에서도 물론 이제 피해자의 의사를 확실히 봐야겠지만 특별한 감형 요소, 그러니까 정신과라든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 있다 이런 게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마 이 사건은 저도 사형을 그래도 선고를 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들 중에 많은 경우가 아마 사이코패스, 아니면 정신질환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경우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사건 가해자도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 변호사님이 누가 담당을 하시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심신미약을 주장을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심신미약을 주장을 안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이 사건에 있어서 지금 사건 내용이 전반적으로 다 봤을 때 누가 봐도 이상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을 뭘로 봐주지라고 생각했을 때 그걸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따라서 결국에는 혹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심신미약을 주장하긴 할 건데, 주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했거니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안 받아들여질 겁니다. 왜냐면요,
심신미약으로 주장하는 거는 그 사람이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총 준비했지, 뭐 아니면은 폭발물 준비를 했었지, 자기 생일에 맞춰서 사건을 계획을 했었지, 이 모든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다 실행 범위가 자신의 머릿속에 다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어떤 심신미약을 주장할 정도의 사유다? 그걸로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다만 딱 하나를 얘기한다고 하면은 제가 지금 사건에 있어서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하나 의심되는 정신병이 하나 있기는 해요. 그 정신병이 인정된다고 하면은 그로 인해서 감경이 조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변호인 측에서는 여기까지 앞을 몇 수를 보고 하진 않겠지만 심신미약에 대한 주장은 어쩔 수 없이 변론 과정에서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받아들여지지는 않겠지만. 살해 동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본인이 생활비가 끊겼고 돈을 못 벌어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방어권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범행 사유에 대해서 동기 부분을 되게 신경을 많이 써요. 범행의 동기가 뭐지? 그러니까 범행의 동기가 없는데도 갑자기 그런 범행을 저질렀으면 무차별 살인이 되는 거고, 근데 범행의 동기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을 죽인 원수야, 아니면 내 딸을 강간한 강간범을 내가 죽이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잘 죽였다라고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학폭 피해를 당했던 애가 자살을 하면 그 가해자를 아버지가 죽이는 뭐 그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보면은 아유 그래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겠어 해서 이게 범행 동기가 되게 중요한데, 경제적 상황을 저 사람이 끊어가지고 내가 저 죽였다? 이건 범행 동기로 보기는 너무 어렵고 오히려 처벌을 강화시키는 요소로밖에 못 볼 것 같아서 이거는 절대로 얘기하시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피해자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건에서 과연 피해자가 용서를 할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생각보다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저희 사건을 하다 보면은 피해자가 또 용서를 하거나 합의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욕을 하거나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며느리와 어찌 보면 손줄 텐데 그 사람들이 아버지가 눈앞에서 돌아가시는 걸 보고 나서 그 사람들이 용서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요. 가사 이 사람들이 정말 정말 특이한 상황이 발생해서 합의를 해주고 용서를 해줬다 하더라도요. 재판부 입장에서 이 사람들의 용서를 어느 정도 감안은 해야겠지만 제가 봤을 때 크게 생각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사회적인 공포심을 증대시켰던 범죄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사회 질서를 흔드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피해자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공익이나 안정성에 대한 판단으로서 좀 엄벌을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중대한 처벌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조인으로서 또 법률 전문가로서 이 사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살인사건이라든지 언론에 나온 사건들 많이 했다 보니까 제가 함부로 누군가에 대해서 그 사람을 시시비비를 가리려고는 최대한 안 하려고는 해요. 왜냐면 그 사람들만의 방어권이 있고 그 사람들만이 하니까. 근데 이 사건은 사실 너무나도 안타깝기도 하고 힘들고 저 역시도 변호를 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손주가 입게 될 그 트라우마, 그다음에 그 며느리가 입게 될 트라우마를 생각을 해봤을 때 변호를 하기보다는 좀 바짝 엎드려서 정말 죄송하고, 그 다음에 이게 국민에게 죄송할 것도 아니고요, 판사한테 죄송할 것도 아니고요, 그 손주와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좀 사죄하고 그 사람들이 조금 더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사건으로 끝났으면 좋겠다. 법조인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그렇게 변론을 좀 끌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